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받고 있는 거 다 아시죠?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국민 중에 반 정도는 헌법재판소를 믿는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는 사유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요한 절차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기일을 넣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하는 증거는 전부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 심판 시작하자마자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뺐습니다. 여러분, 내란죄를 빼면은 좋은 겁니까? 탄핵 절차라는 거는 국회에서의 의결이라는 정치적 결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사법심사, 이 두 가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청구 원인이 같아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내란죄로 의결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그러면 청구 원인이 전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그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는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니까 이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뇌물죄를 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억울한 게 좀 덜해질까 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뭐라고 하고 탄핵을 했습니까? 파면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있습니까? 지금 청구 원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를 하고, 더불당이 또 한 번 파면 탄핵을 시키고 싶으면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각하를 시켜야 되고, 지금 재판을 계속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계속하는 한 기각을 할 거라고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18일을 넘겨야 됩니다. 문영배 이미선이가 퇴임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심판이 계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공산화된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공산화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했다가 문재인한테 고소를 당해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7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다 이긴 것도 아시죠? 그러면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공사나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공사나가 안 된 겁니까? 2018년도에 더불당이 헌법 개정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하면은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도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해석 이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또 더 확실한 거는 더불당 같은 좌익 세력들은 북한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고 또 북한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2010년도에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종전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던 것을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안 전문가들은 왜 갑자기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바꾸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인데 왜 번번이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민주주의 하면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요거를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그냥 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저절로 무산된 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온몸을 던져서 반대해서 그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헌법 개정을 무산시켰으면은 더불당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 뒤로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더 심하게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에서 국민주권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인민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민주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에 통진당이 해산된 거 아시죠? 통진당이 해산된 거는 우리나라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중주권이라고 쓰는 바람에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겁니다. 그런데 더불당은 민중주권도 아니고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공산화를 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아니어도 더불당이 대통령을 내면은 우리나라는 공산화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제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당이 작년 7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헌법에서 위헌정당은 국가보안법으로 보면 반국가단체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저희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반국가 세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고 그들이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